우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서 날아와 지구의 대기권을 끊임없이 뚫고 들어오고 있죠. 그 정체는 바로 반물질, 모든 물질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주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 반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미스터리한 반물질의 근원, 그 중심에 있는 재민가라는 이름의 천체를 통해 그 놀라운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반물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800광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양전자들이 끊임없이 지구 대기권을 관통하며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반물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미스터리가 1970년대에 발견된 한 점의 감마선 안개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양전자 대부분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지구 대기권에 흡수되고 말았거든요. 2011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320km 떨어진 지점에 최첨단 입자 탐지 장비인 NASA의 알파 자기 분광계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가 발견한 것은 모든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검출된 양전자의 규모가 너무나 방대해서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인 원인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방사성 붕괴나 우주선 같은 통상적인 요인들로는 이 정도 분량의 반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최근에서야 우리는 이런 우주적 규모의 반물질 샤워가 벌어지는 원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됐는데, 모든 해답의 열쇠는 또 다른 고에너지 현상에 있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된 재민가라는 신비로운 감마선 안개 말이죠. 북쪽 하늘 쌍둥이 자리 방향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72년 NASA의 소형 천문위성 2호가 정체불명의 감마선 신호를 포착한 것이었는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 은하계의 대략적인 영역 정도로만 특정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1976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조반니 비냐미가 이 현상에 재민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민이는 그 천체가 위치한 별자리를 의미하고, 감마는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를 나타내며, 재민가는 비냐미의 고향인 밀라노 방언으로 거기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냐미와 그의 연구팀이 마침내 큰 성과를 거둔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 X선 위성을 활용해 재민가에서 나오는 미약한 X선 신호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로써 비록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수색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게 됐습니다. 1991년에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측 임무에서 재민가로부터 오는 방사선이 확인됐는데, 그것은 일정한 신호가 아니라 맥동하는 펄스였던 것입니다. 이는 재민가의 정체를 밝혀낸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제작된 X선 망원경 로사트는 재민가에서 오는 X선 신호의 펄스를 식별한 최초의 장비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NASA의 컴턴 감마선 관측 위성에 탑재된 에그렛 망원경을 통해 감마선 파장에서도 같은 맥동이 확인됐습니다. 0.237초 주기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초당 4회가 조금 넘는 속도로 깜빡이는 재민가는 전형적인 펄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펄서는 중성자별의 한 종류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우주의 등대처럼 방사선 빔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천체입니다. 실제로 로사트와 에그렛 이전에는 고에너지 감마선 펄서가 개 펄서와 돗자리 펄서 단 2개만 확인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크랩과 벨라는 몇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재민가와 달랐습니다. 우선 감마선 외에도 이 두 펄서는 모두 전파를 생성했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재민가가 정말 펄서라면 전파를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최초의 펄서가 될 터였습니다. 즉, 감마선과 X선 파장에서만 관측 가능한 정도의 복사선만 방출하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개자리와 돗자리 펄서가 각각 자신만의 성운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감마선원인 재민가는 왜 우리의 전파 망원들로부터 그렇게 잘 숨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술의 한계와 이런 별 잔해에서 나오는 전파 방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죠. 1970년대부터 전파 펄서들이 본질적으로 1200GHz 영역에서 가장 밝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성간 물질이나 배경 하늘 온도, 전리층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저주파는 우주를 통과하면서 약해져서 매우 미약한 신호만 만들어냅니다. 이런 전파 신호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파 망원경들은 이를 찾지 못하고 대신 430에서 1600GHz 사이의 신호만 찾게 됐던 것이죠. 재민가가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 같았다면 문제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1997년까지 걸렸습니다. 푸시치노 전파 천문대의 세 가지 독립적인 관측을 통해 민감한 통과 안테나를 사용해 재민가에서 나오는 극도로 약한 펄스를 식별할 수 있었거든요. 희미한 전파 펄스는 대략 100MHz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전의 재민가에 대한 전파 탐색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결국 재민가는 실제로는 숨어 있지 않았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같은 해에 고인이 된 천문학자 야누시 길이 이끈 팀은 재민가가 전파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자기장 때문일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재민가가 펄서, 특히 감마선 펄서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실제로 전체 출력의 99%가 감마선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은하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감마선원 중 하나거든요. 이것은 우리 태양보다 몇 배 더 무거운 별이 약 35만 년 전 폭발한 후 남은 유일한 잔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파가 조용하고 성운이 없다는 것만이 이 펄서의 유일한 특이점은 아니었습니다. 재민가라는 이름을 만든 비냐미를 포함한 이탈리아 천체 물리학자들이 여러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재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매년 하늘을 가로질러 0.2초각씩 이동하는 재민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구에서 보면 일반적인 별들은 1년에 수천분의 1초각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800광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민가는 불과 10,000년 만에 우리 하늘을 가로질러 30각을 이동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별의 시체는 초당 약 21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은하계를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와 스라소니 자리의 경계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의 운동 속도로 보면 재민가는 앞으로 50만 년 동안 쌍둥이 자리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 신비로운 펄서는 더욱더 흥미로워집니다. 과학자들이 곧 발견하게 될 또 다른 특성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속도거든요. 재민가는 우주를 질주하면서 하늘을 가로질러 3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두 개의 희미한 X선 꼬리를 남깁니다. 1999년 ESA의 X선 다중 거울 임무, 즉 XMM 뉴턴이 이런 X선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발사됐고 4년 후 파트리치아 카라베오가 이끄는 팀이 이런 혜성 같은 X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양과 밝기는 부분적으로 재민가가 공간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와 펄서로서의 회전으로 설명됩니다. 지름이 20-30km에 불과한 재민가는 매우 밀도가 높으며 우리 태양 질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이 있다면 그 무게는 약 40억 톤에 달합니다. 이런 고밀도, 고질량 물체가 낮은 밀도의 성간 물질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성간 물질과 그 자체에 내재된 자기장이 4배로 압축됩니다. 그 사이 중성자별의 끊임없는 회전은
전자와 그 반물질 대응물인 양전자가 극한의 에너지로 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재민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2005년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운이었죠. 반지름이 0.4파섹인 중성 수소가스 껍질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펄서풍 성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운은 펄서의 자기극에서 나오는 플라스마 바람으로 생성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례적으로 풍부한 반물질이 지구를 폭격하고 있다는 미스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10년 이상 동안 알파 자기 분광계라는 입자 검출기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되어 반물질, 암흑물질, 우주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2013년에 AMS-02 실험의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검출기는 40만 개가 넘는 양전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수집된 우주선 양전자 데이터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전 세계의 총 우주선 양전자 데이터가 100배나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이런 과도한 반물질이 암흑물질 소멸의 부산물일 수 있다고 기대했으며 이를 통해 이 신비한 물질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암흑물질은 우주의 약 27%를 차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데이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전자들의 가장 가능성 있는 출처는 실제로 펄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천체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를 의심해왔지만 2017년까지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한 증거를 최종적으로 추가한 것은 고고도 체렌코프 감마선 관측소였습니다. 재민가 주변에서 작은 감마선 후광이 발견됐는데 그 에너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의 수조배에 달하며 5조에서 40조 전자볼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펄서를 잠재적 근원으로 지적하는 최초의 실제 관찰 증거였습니다. 펄서는 별의 강렬한 자기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전자와 양전자의 안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강렬한 자기장은 펄서 표면의 입자를 끌어내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죠. 몇 년 후 천체 물리학자 마티아 디 마우로가 이끄는 팀 덕분에 놀라운 새로운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페르미 대면적 망원경에서 수집한 재민가에 대한 10년간의 감마선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 마우로 팀은 과학자들이 이전에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민가에서 나오는 엄청난 빛을 밝혀냈습니다. 100억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빛나는 감마선으로 이루어진 이 광대하고 장방형의 후광은 하늘에 20도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북두 칠성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과 비슷한 크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마선의 빛은 낮은 에너지에서 더 커집니다. 만약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다면 재민가의 감마선 빛은 우리 하늘을 지배할 것이며 보름달보다 40배 더 넓은 영역을 덮을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천체 물리학자들은 재민가의 헤일로 크기를 보면 이 펄서 하나만으로도 지구 근처에서 감지된 과잉 양전자의 최대 20%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나머지 반물질의 풍부함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펄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상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암흑물질의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분명 엄청난 발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967년에 최초로 펄서를 발견한 사람은 조셀린 벨 버넬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규칙적인 신호가 지구 외 생명체의 소행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수천 개의 펄서를 발견했고 이 중성자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 발견이 있을 때마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재민가가 세 번째로 알려진 감마선 펄서로 확인된 이후 우리는 NASA의 페르미 임무 덕분에 지금까지 300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재민가가 기대를 뛰어넘어 과학을 발전시킨 실적을 고려하면 이 특정 펄서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